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번 시간에 이분이 나오셔서 했던 요즘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1+1 두 채 주는 재건축 얘기입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지지난주 한 2주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 중에는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포주공 1단지, 그러니까 반포 1, 2, 4 주구죠. 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 취소 결정이 났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근데 아까 몰랐습니다. 저희 그 협업 관계에 있는 그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분들의 대리를 하셔갖고 소송을 제기한지 몰랐었는데요. 우리 김정우 변호사님께서 계신 그 회사에서 대리를 해서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은, 그러니까 원고 측이죠. 원고 측 그 변호를 맡아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자, 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 취소 판결문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에게 아주 따끈따끈한 법률 판결을 알려주실 분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이죠.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수임을 하신 거니까 승소하셨으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이 타당할 것 같고요. 예, 그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이 판결 저희 법무법인 센터가 이제 수임을 해서 네, 진행을 예. 했고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죠. 저희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김양훈 변호사님. 예, 김양훈 대표님, 그다음에 또 다른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특히 저희 사무실에 최혜진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소송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좀 담당을 하셨었고 그 외에도 저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구성이 돼서 그렇겠죠. 예,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센트로의 홍보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관리처분 계획이 전부 취소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조합 사업, 즉 그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일단 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스탑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항소? 예, 조합이 항소를 한 상황이고 예, 예. 사실 관리처분 계획이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려면은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항소 상고 두 개 남았죠. 항소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조합이 패소하면 또 상고할 수 상고, 있겠죠. 대법원 상고. 예. 맞아요. 다만 사실상 예, 예. 조합에서도 이 판결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왜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나중에도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부터 진행한 그 사업들, 뭐 수행된 이주하고 사업들이 이제.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담이 크네요. 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제 언론에서도 잘 그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예, 예. 그 이주 시기, 예, 예. 이주 시기를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하겠다. 조합에서 또 이런 결정을 또 내렸었고요. 굉장히 리스키하다 느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소라는 절차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절차일 수도 있지만 실제 예. 꼭 이기고자 하는 절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이제 항소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조합이 항소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관리처분 계획의 하자 부분 이번 예, 1심 예. 판결에서 예, 예. 판단한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만약 그대로 그냥 있다고 한다면 2심에서 항소한다 하더라도 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왜 합니다. 그렇게? 사실 1심에서 예, 예. 법원이 사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원용을 하면서 이 사안에 적용을 했고 그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큰 틀의 줄기를 원용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큰 줄기에서 예, 예. 대법원의 아. 판결의 법리를 원용을 했고요. 거기서 핵심적인 게 이제 형평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관리처분 계획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뭐 예, 이런 그런 내용이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논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판시를 했어요. 1심에서. 법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심에서 뒤집히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설령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조합이 승소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리가 적용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면 센트로가 어떤 이제 사건 예를 들면 건축 허가에 그 예전에 유명했던 그
기속행위 건축행위가 기속에서 기속 재량행위 됐던 게 일산의 러브 모텔 같은 게 학교 근처에 이제 들어오는 거를 헌재에서 판결한 사건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한 분들이나 공법 공부한 분들한테 계속 회자되거든요. 그런 예. 것처럼 굉장히 오래 남을 만큼 큰 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이유로 반포주공 1단지가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사실 이번 사안도 1+1 예, 예. 요 아파트 두 채에 대해서 분양 전 신청하는 시간에 거. 했던 종전자산 뭐 예, 뭐 그런 종전자산 내용입니다. 얘기죠. 예, 그거 관련돼 있는 건데요. 예, 반포주공 1단지에서 1+1, 즉 조합원 1인당 2개의 아파트를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긴 했는데요. 예, 예. 자, 그것은 종전 자산의 가격 범위 내에서 범위네. 예, 범위 내에서 이제 아파트 두 채에 대해서 분양 신청이 가능해서 분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 평수의 경우에는 종전 자산 금액 범위 내에서 예, 자, 예. 25평형 한 채 예. 플러스 46평형 한 채 예. 또는 25평형 한 채 플러스 54평형 한 채 예. 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마련한 거죠. 이게 도정법의 내용이에요? 아니면 지금 반포주공 1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포주공 1단지의 내용입니다. 예, 예, 도정법에 1+1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거고 예, 예. 그것을 이제 반포주공 1단지에서 이런 내용 만든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종전에 42평형을 소유했었던 조합원들 예. 이분들이 얼마든지 25+54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예. 조합에서 이걸 막았던 거예요. 자, 25+46 예, 예. 신청은 가능한데 25+54는 안 된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이걸 막았던 겁니다. 이걸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몇 항의한 조합원들에게는 또 25+54를 또 신청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54, 25평형과 54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근데 것입니다. 조합이란 자체가 조합원을 위해서 설립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뭐 그 얘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합의 사실 이유도 별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서 판결에서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서 판단했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부분 구체로 또 말씀을 좋습니다. 드릴게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아까 법리를 원용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와 같이 그 42평형 조합원들에게 그 25+54평형 분양 신청을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하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25+54 분양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 이를 허용한 것은 결국에는 기존의 42평형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둔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 김 회장님 잠깐만요. 이거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허용이 예외적이란 게 이분들만 이런 권리가 주어지니까 모르게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일부만 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권리 가지고 있는데 일부에게만 그럼 문제가 있네요. 이건 무조건 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권리 배분, 예, 예. 권리의 배분의 문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2평형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분양 신청을 못하게 원칙으로 금지한 것 자체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한 거고 결국 이게 조합원들 간 권리 배분의 왜곡을 불러와서 현저하게 형평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에서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네. 했겠죠. 그럼 어떤 이유에서 25+54를 금지시킨 거예요? 예, 사실 조합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조합 주장은 분양 신청 통지 당시에 예, 대략적으로 산정한 42평형 예. 조합원들의 경우 세대별 종전자산 평균 추산액 예. 여기 한 31억 5천만 원 상당이 됐었어요. 비싸긴 비싸네. 예, 31억 5천만 원 상당이 됐는데 예. 종우자산
그래서 종우자산 이제 평균 추산액을 보니까 예, 예. 25평형의 경우에는 그 평균 금액이 11억 원 상당. 그다음에 54평형은 22억 5천만 원 상당. 예, 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 합하면 25 플러스 54하면 33억 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33억 5천. 예, 33억 5천 정도 되고요. 예. 그러면 31억 원을 넘어가니까 그렇죠. 예. 종전자산 범위를 넘어간다. 예, 그걸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신청한 평 내에서 만약에 25 플러스 54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것을 그 배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우순위로 밀려서 원하지 않는 평형을 배정받게 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조합원들에게. 미리 걱정을 해서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조합이. 그래서 25 플러스 54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를 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네. 이런 걱정이 뭐 일견 타당하다고 또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래요? 상황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평균 추산액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종우자산 예. 아파트 그 가격들을 살펴보니까 25평형 같은 경우는 자 종우자산 25평형 최저가는 9억 원 상당이 있었던 게 있고요. 예, 예. 9억 6천만 원 상당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54평형 최저가는 20억 6천만 원. 그러면 30억 둘이 2천만 원. 예, 두 개를 합하면 30억 상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충분히 기존의 42평형 소유했었던 아까 42평형 종전 그 자산 그 평균 31억 추산액이 5천. 31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좀 결국에는 42평 조합원들도 얼마든지 25 플러스 54를 분양 신청해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근데 거죠. 김 변호사님 도정법에 그 네. 종전자산 1+1 규정에 보면 조문을 보면 네. 평균 추산액으로 나와요?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그게? 평균 추산액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예. 자, 종전 자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 아. 예.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번 예, 조합은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는 게 문제였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또 하나 예. 또 말씀드리자면 자, 설령 못 받는다 하더라도 분양 신청에 따라 실제로 분양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은 소유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내 권리에 따라서 내가 책임질 문제지. 그럴 것 같네요. 왜 조합이 미리 그걸 걱정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 결국 법원도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을 해가지고 조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 이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적인 법리 자 대법원 판시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죠. 예, 대법원은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특별한 사정이라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조합의 주장이 이 대법원의 법리를 들으니 잘못됐다고 느껴지는데 네. 근데 이번에 반포주공 1단지가 뭐 우리가 아까 1, 2, 4 주구가 합쳐진 게 반포주공 1단지잖아요. 예. 이 큰 단지의 관리 처분계획이 전부 취소된 거잖아요. 전부 취소됐습니다. 그 전부 취소시킨 이유는 뭐 어떤 게 있죠? 예. 그 관리처분 계획에 일부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 전부를 취소시킬 사유가 있으면 전부가 취소가 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법원 판시상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법원은 자 이들에 대한 분양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새롭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분양 신청의 내용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분양분의 전체적인 배분 내용, 각 평형별 물량 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금 내역도 모두 연쇄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부가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이제 알 것 같은데 우리가 기사나 또는 뭐 이런 뭐 블로그에 이제 일반 그 전문가라 칭하는 분들이 막 본인들 해석을 하면은 인용을 하고 막 어려워요. 우리 들여다니면 좀 쉬운데 네. 자, 큰 이슈가 됐던 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 판결 취소 판결 취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분양 신청 절차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양 신청 그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 그거는 권리의 차등을 두는 것이며 그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경우 형평에 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또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가 한번 되면 사실 조합 사업 자체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다 돈이죠. 예, 다 금융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엄청난 문제가 예, 맞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엔 그렇습니다. 거긴 또 더 이슈가 됐던 게 그 서초구청하고 막 다 엮여서 예.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탈하느냐 못하냐 뭐 이런 문제들 또 대표면서 인터뷰한 것도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 걸리느냐 아니느냐 이것도 큰 쟁점 금액이 기한합니다. 또 굉장히 크잖아요.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 금액 가구당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엄청난 문제. 야 이런 어려운 큰 거를 이긴 데가 어디라고요? 아, 예, 법무부 센터입니다. 예. 그래요.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우리가 신문에서 봤던 기사를 직접 그 대리했던 법무법인이십니다. 우리가 늘 봤던 김정우 변호사 팀에서 대표 변호사 김양훈 변호사 계시고 뭐 이렇게 계신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서 승소를 하신 사례라고 오늘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축하를 드렸는데 자 깨알 자랑 한 번 더 하시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다 돈이잖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물론 도정법이란 상위 법이 있지만 예.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다툼이 있거나 할 때는 예, 뭐 재개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저에게 좋은 핫한 이슈나 판결을 알려주신 분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